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이어서 양국 간 외교장관 회담도 가졌습니다. 양국은 최근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맹 관계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와 스케퍼로티 한미연합 사령관 등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다뤄진 사안은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국은 북한의 동향을 살펴보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예정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위한 사전 조율 작업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케리 장관은 한미는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맞설 수 있도록 단호하고 확고하게 단합돼 있다고 밝히며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슈에서 협력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번 방안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정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서로 간의 확고한 동맹 관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2013년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매년 한국을 방문한 케리 장관은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장의 사격 훈련 안전 대책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기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예비군 사격 훈련 안전 대책 확보 방안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ETF에는 인사와 동원, 법무, 예산, 감사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을 할 때 사격장 안전을 위해 예비군 사격 시 1:1 조교 운용과 안전고리 고정, 그리고 교육 훈련을 통해 우발 상황 조치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시행할 조치 사항을 우선 선별해 조치할 것이라며 국회와 언론, 군과 전문가 등이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국군의무학교 세이브센터 교관을 초빙해 직원들의 심폐소생술 숙달훈련을 했습니다. 18일 국방부 대강당에서 실시한 이번 훈련에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과 현역 등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간이 가용한 전 직원이 순차적으로 참여한 이번 교육에서는 직원들이 비상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내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즉각적인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지원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군 지휘통신사령부 장병들의 유격훈련에 미 41통신대대 장병들이 함께했습니다. 네, 양국 장병들은 힘든 유격훈련을 함께하며 전우회를 다졌습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국군 지휘통신사령부 장병들의 유격훈련 현장입니다.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 속에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미군 장병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조교의 PT 체조 시범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실제 훈련은 만만치가 않은지 실수를 연발합니다. 처음 보는 형태의 장애물도 조교의 시범을 따라하며 시종 진지한 자세로 극복합니다. 국통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 41통신대대 장병 20여 명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유격훈련을 함께했습니다. 비록 같은 국가는 아니지만 한미 동맹관계에 있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그러한 부대로서 우정감과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본 유격훈련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양국 통신부대 장병들은 유격체조와 산악장애물 극복,
화생방, 참호격투 등 실전 전술을 숙달하는 다양한 훈련을 함께했습니다. 개인별 체력 증진은 물론 단결력과 양국의 우애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Oh, it feels great. I mean, we're all getting along and helping each other and talking to each other and just it's a good time. 국통사와 미 41 통신대대는 각 군의 지휘통신 지원이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며 지난 2006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10년간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함께 해왔으며 이번 유격훈련 동참 행사는 올해로 3번째입니다. 국방뉴스 김재환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서울대 학생들도 부대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학점을 딸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와 서울대는 18일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인 서울대생들의 학점 인정제를 포함한 상호 간 교육 및 연구 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재학 중 입대한 병사들은 군 복무를 하면서도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서울대생은 1,620명이며 인터넷 원격 학습 참여 대학은 서울대를 포함해 총 116개 학교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나는 팔강모 사나이 첫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 시간부터 해병대 1197기들의 훈련 모습을 가감없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웃음과 눈물이 교차했던 예비 해병 사나이들의 입영 행사 모습 준비했는데요. 팔강모 사나이들의 힘찬 출발 현장 지금 시작합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병 1197기 예비 해병들의 입영 현장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일원이 되기 위해 지원한 이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해병대가 더 멋있는 것 같아서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입대하게 됐습니다. 팔강모랑 이제 딱 빨간 명찰 있으면 멋있어 보이고 뭔가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지금부터 뭔가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병대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해병대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상징 아닐까. 군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위축될 법하지만 표정들은 밝습니다. 친구들의 격려 또한 큰 용기를 줍니다. 입영하는 친구가 이런 거 들어봤는데 친구한테 좀 고맙죠. 해병 1197기 여러분을 해병대 전 장병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병대에서의 21개월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훈련 기간 동안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가장 멋진 해병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입영 행사. 아직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입영자들에게 군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나라의 아들이 되는구나. 늘 입버릇처럼 나라의 아들로 자라주길 당부했었지만 막상 오늘 그 날이 되고 보니 마음이 교차하는구나. 엄마로서는 아들을 잘 키운 듯하여 기쁘기도 하지만 아직 엄마의 마음으로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특별한 사회의 군대에 보내게 된다는 것이 그리 편한 마음은 아니구나. 군 복무를 멋지게 잘 수행해서 더 멋진 남자로 거듭나거라. 아들이 건강하게 군 복무를 잘 마치기를 기도하며 기다릴게. 아들 양창용 사랑한다. 남자친구를 떠나보내는 마음. 서로 맞잡은 두 손에서 애틋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서한서 주변 유혹의 손길에 굴하지 않고 고무신이 꽃신이 되는 그날까지 성실히 기다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맞이한 헤어질 시간.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충성하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다음에 또 만나자. 군대 생활 열심히 하고 위에 상사분들 말 잘 들어가지고 건강하게 군대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네가 강한 사나이로 다시 태어나서 나올 줄을 믿어. 대건아 사랑해. 허영무 사나이 처음 탈락부터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 도구는 언어인데요. 자신을 드러내고 의사를 표현하는 언어에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고통일 것입니다. 네, 이런 언어 장애인들의 잃어버린 말과 소리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전하라 자격증, 이번 시간에는 언어치료사를 심혜슬아사가 소개합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언어장애 진단을 위해 언어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치료센터에서는 언어장애 치료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언어장애 유무를 진단하기도 합니다. 치료사는 그림을 보여주고 그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아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유심히 살핍니다. 아이가 재미있게 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 형식의 검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언어장애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유형이 있는데 그중 발음에 문제가 있는 조음의문장애, 목소리 떨린 듬의 증상을 보이는 음성장애, 그리고 말을 더듬는 유창성 장애는 12개월 안에 진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혀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던 아동이 이제 말을 시작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은 상당히 좀 감명 깊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보호자들이 이제 기뻐하시고 또 환자 본인이 그런 좋아짐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했을 때 가장 보람을 크게 느낍니다. 언어치료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언어치료사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후 임상수련 과정을 거치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며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언어재활 현장 실무 등 6과목입니다. 보통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장애 어린이집, 그리고 또 사설기관, 병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다문화센터 같은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치료사들의 이제 급여는 보통은 초봉은 한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의 언어재활학과에서 언어치료사의 꿈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자격증 필수 과목인 신경언어장애 중 마비 말장애에 대한 이론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기 수업 시간, 학생들은 언어장애의 다양한 유형과 유형별 증상,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필기 수업이 끝나자 곧바로 미팅을 진행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 환자를 치료하며 느낀 점을 공유하고 선생님의 실질적인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이론으로만 배웠던 과정을 실제로 환자에게 응용해보는 실습 시간. 한 학생이 치료를 담당하는 동안 다른 학생들은 장애 아동의 행동과 치료 담당 학생의 대처법을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이는 놀이와 학습을 통해 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실제로 익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이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내와 끈기도 배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건 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아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실습하던 병원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이제 자녀분이나 보호자분이 면회를 오셔도 이렇게 편하게 말씀 한마디 못 하시고 이런 걸 보니까는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이쪽 분야를 공부해보고 언어로도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수업을 들으면서 학교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 장애 아동들을 이제 실습하다 보니까 더 이 분야의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언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언어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언어치료사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74년 국군 군의학교 야전의무장병들의 특수훈련 시범과 1976년 육군 제9855 부대의 야간 사격대회 모습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1983년 수도권 방어를 위한 멸공훈련과 1992년 휴전 후 네 번째로 실시된 북한의 유엔군 유해 송환 소식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5월 11일 국군 군의학교 특수훈련장에서는 고강도 국방부 인력차관보를 비롯한 국방부 의무국장 그리고 많은 의무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야전 의무 특수훈련 시범을 실시했습니다. 산악 전투 시 의무병들이 부상당한 전우들을 신속한 동작으로 구출, 안전하게 후송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시범에서 위생병들은 45도 경사지 후송법과 철벽 하산법 그리고 수상 후송법 등을 이용 신속한 동작으로 환자를 후송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북괴는 특수전 요원을 대폭 증강하고 야간 기습 위조의 전술훈련을 강화하는 등 악랄한 도발을 위한 흉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필승의 전기를 가지고 있는 육군 제9855 부대에서는 북괴의 야간전에 대비 지난 3일 육군 제1225 부대 사격장에서 야간 사격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개인 화기와 공용 화기로 나뉘어 실시된 이번 사격 대회에서는 특히 각 부대에서 창안 활용하고 있는 각종 야간 사격 기계들이 이용이 돼서 야간 사격술 향상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도권 방어를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멸공 83 훈련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아군 복장을 하고 신분증까지 휴대한 4천여 명의 모의 북괴군을 대항군으로 편성 투입해서 예상되는 적의 모든 도발 양상을 그대로 연출시켜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적의 주요 공격 목표는 방송시설, 수원지, 발전소, 통신시설, 주요 작전 지휘부와 교도소 등이었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강습 착륙한 적은 방송시설을 강점할 목적으로 침투를 노렸으나 자체 경비 요원이 물샐 틈 없는 방호 태세를 취하는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경 기동 타격대, 예비군 및 민방위대에 의해 여지없이 섬멸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사 또는 실종 처리됐던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유해 15구가 5월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제임스 F. 레코드 유엔사 참모장을 비롯해 북측의 권중영 인민군 부총참모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엔군 사령부로 인계되었습니다. 송환된 유엔군 유해 15구는 제임스 F. 레코드 소장에 인수돼 하와이에 있는 미 육군 중앙신원검사소로 이송됐습니다. 북측에서의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유해 송환은 지난 54년 유엔군 유해 4023구 송환 이래 90년 5월 28일 5구, 지난해 6월 24일 11구 송환에 이은 휴전 이후 네 번째로서 이날 유해 송환은 북측의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 제스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 역시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이나 각종 시설물 점검뿐만 아니라 개인이 늘 지니고 있는 장구류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훈련 시 잘 동여맨 로프 하나가 위험에 처한 자신의 생명을 구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